칠레기어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사실 구문 독해를 알고 문법을 알아도 독해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단어라는 것들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도 모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읽고 나서도 말하는 게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구문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고 그 말하는 내용 그 자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이라 하더라도 사실 철학자들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많죠.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문이나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을 자꾸 손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100%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도만 따라가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고, 그게 또 독해의 중요한 부분이죠. 뭐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단어가 어렵다라고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아는 단어예요 다. 근데 막상 아는 단어를 집어넣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 단어의 깊은 의미도 모를 수도 있고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외대 편입영어 난이도 높은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키우는 거. 수업 시간에 바로 학생들의 좋은 습관,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거 중요하죠. 생각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행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스킬이라는 것은 생각과 동떨어져 얻은 것은 사실 어떠한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동떨어졌어. 그냥 스킬이 그냥 기술만 존재해. 행위만 존재해. 그러면 그것은 사실 뭐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과 연관이 없어요. 그 목적의식이라는 건 그 스킬이 이용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스킬 이용하려는 목적인데 그것과 관련 없어져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을 어떤 상태에 둘까요? 바로 일상적인 루틴, 항상 해오던 루틴대로 그냥 좌우되거나 그냥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리고 이 권위적인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학생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그들에 관해서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unscrupulous예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에요.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에 관해서는 비양심적인 사람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용당한다는 거죠. 왜?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보가 사려 깊은 생각하는 행동, 생각에서 오는 행동, 생각의 행동, 그렇죠? 생각한 행동과 단절된 정보는 죽은 거예요. 사려 깊은 행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죽은 거예요. 단지 마음을 짓누르는 하나의 짐인 거죠. 근데 이 정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정보겠죠? 생각 없는 정보, 이 사려 깊은 행동이 없는 그 분절된 정보는 이게 꼭 지식처럼 자기가 시뮬레이션, 모방을 해요. 지식처럼 모방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 자만심이라는 독약을 결국 독약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돼요. 보다 진보해 나가는데, 보다 성장하는데, 지능이라는 그러한 도움으로, 지능의 은총으로 좀 더 성장하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요. 그렇다면 유일한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선되는, 가르치고 배움의 방식에서 끊임없이 개선되는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뭐냐? 그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뭐에 있다? 센터. 이것을 센터로 잡는 거예요. 바로 이 조건들을 센터로 잡는 겁니다. 이 조건은 뭐냐? 이게 exactly 정확한 아니에요. 여기서 프로모터 같이, 테스트하다 같이 동사인데요. 요구하다요. 요구하고, 촉진하고, 생각을 테스트하고,
이러한 조건들의 센터를 맞추는 거, 중심을 맞추는데 그 답이 있는 거죠. 생각이란 건 바로 인텔리전트한 학습, 우리가 영리한 지적인 아주 인텔리전트한 학습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뭘 이용하고 보답을 주는 건가요?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를 이용하고 우리의 마인드에 보답을 주는 그런 학습법인 거죠. 자, 제가 설명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쭉 읽고 나서. 그리고 답을 골라볼까요? 이걸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독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구문 독해를 계속 문법이나 구문 독해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문장에서도 인스트럭션, 가르치고 학습의 방식에서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지속적인 개선되는, 개선되고 향상되는 길은 문법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바로 센터를, 중심을 그 조건에 두는 거예요. 이 조건들 어떤가요? 요구하고 촉진하고 생각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텔리전트 학습이에요. 생각이 바로 인텔리전트 학습의 방법이에요. 영어 공부는 단순한 구문이나 문법이 아니에요. 바로 인텔리전트한 학습의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여러분의 정신을 이용하고 리워드, 보답도 주는 학습법인 거예요. 결론이 나오긴 했죠. 분명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 좋죠. 근데 생각이 효율적인 액션에서 효율적인 어떤 증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효율성이 증가가 되지 않는 거죠. 효율성이 증가가 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효율성이 증가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분리된 스킬이라는 건 생각과 분리된 스킬. 이게 뭘까요? 저 문법을 얘기할게요. 구문이라고. 생각과 분리된 스킬은 사실은 목적, 어떤 목적, 그 문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용되는 목적 의식이 없어요. 문법은. 그건 뭘까요? 이루고자 하는 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을 좀 루틴, 자신 하던 대로 루틴대로 그냥 좌우되고 또 다른 사람의 권위자의 통제에 결국 학생들을 남겨두게 되죠. 그들에게 좌우됩니다. 권위자가 누굴까요? 이게 영어 강사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이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너 문법 모르지? 너 영어 모르지? 무지하지? 사실 말이야.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죠. 이게 비양심적이에요. 성취하거나 수단에 관해서는 아주 양심적이지 못해요. 자기도 사실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 그리고 어디를 못하는지 자신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정보라는 거 결국 생각하는 행위와 단절된 정보는 그냥 부담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이 문법 같은 인포메이션, 단어 같은 거, 어휘 같은 게 지식인 양 시뮬레이션이에요. 모방을 해요. 그래서 자만심의 독을 개발하죠.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만심의 독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난 단어 많이 알고 문법 안다 이거죠. 해석이 좀 된다 착각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어 성장하는데 우리의 인텔리전스, 지능의 그레이스함에 있어서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각해라. 중요한 건 생각이다.